여러분, 최근에 세안도를 소장하고 있는 손창근 선생이 엄청난 가치의 세안도를 아무 조건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여러분, 세안도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르는 분 거의 없죠. 세안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세안도,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세안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썰렁하죠? 잘 그린 그림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세안도 잘 그렸습니까? 세안도에 집이 나옵니다. 자, 집이 나오는데 지붕선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지붕선과 뒤쪽에 보이는 지붕선의 비례감이 맞지 않아요. 네, 미술의 기본이 안 지켜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오른쪽에서 바라봤는데 창문은 왼쪽에서 바라본 걸로 그려져 있어요. 관찰자의 시선이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농담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못 그린 그림이죠. 자, 여러분, 추사 김정희는 냉정히 말하면 선비 화가, 문인 화가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 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럼 저 썰렁하고 못 그린 것 같은 저 세안도를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아하나요? 잘 들여다보면 썰렁한 그림인데, 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안도가 조선 최고의 문인화로 평가받는가? 1844년에 유배지에서 추사 김정희가 자신을 잊지 않고 책을 구해서 보내주는 제자, 이상적이라고 하는 역관 제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그려준 게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이제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이 이 그림을 들고 1844년 10월에 중국으로 사절단으로 떠납니다. 들고 가서 이듬해 초에 중국에 있는 추사 선생을 흠모하는 젊은 학자들 19명을 불러 모아서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 추사 선생의 세안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사 선생을 흠모하던 젊은 학자들이 이게 바로 추사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입니까?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이 그 글을 우리가 흔히 보아온 세안도 왼쪽에 표구를 해서 덧붙입니다. 요즘에는 장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장황을 해서 뒤에 붙여서 그거를 들고 서울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상적이 1865년도에 세상을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 김병선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아들, 그리고 휘문학교를 세운 민영이, 또 민영이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1930년대가 되면 서울에 와 있는 일본인 학자, 이 학자의 손에 이 세안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지스카 지카시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경성제대 교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사 전문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사의 글씨나 그림이나 관련된 자료를 열심히 수만 점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세안도를 입수를 하게 됐는데, 이 후지스카 지카시가 1943년에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세안도를 갖고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당시에도 세안도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는데 이 세안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서울에
손재형이라고 하는 컬렉터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손재형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데요. 진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입니다. 서울 양정학교로 유학을 와서 열심히 서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서예를 하다 보니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추사 김정희예요. 그래서 이 손재형도 열심히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씨와 그림과 자료들을 수집을 했죠. 자, 여러분, 이 손재형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명입니다.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낸 서예가고요. 이 손재형이 1944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수집하려고 했던 세한도가 후지스카 선생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죠. 동경에 가서 후지스카 선생의 집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극적으로 세한도와 몇 개의 작품을 더 찾아오는데요. 이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손재형 선생의 장남, 지금 살아 계신데요. 그분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석 달까지는 아니고 한 2달 정도 매일 찾아가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받아온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 사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한도를 포함해서 7점의 그림을 이제 사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죠. 찾아오고 나서 얼마 뒤인 이듬해 봄에, 그 당시가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죠. 그 후지스카 선생이 자기가 수집한 물건들을 보존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이 45년 봄에 폭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있던 그 많은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되죠. 손재형이라고 하는 컬렉터의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한도는 폭격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손재형 선생이 그렇게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한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1949년이 돼서 이것을 공개합니다. 세 분에게 보여주는데, 위당 정인보, 오세창, 이시영, 이 세 분은 당시에 1949년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어떤 문화계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분에게 선생님, 제가 1944년, 45년 요 무렵에 세한도를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씁니다. 중국인 학자 16명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세 분이 또 글을 써요. 그래서 손군 자네가 드디어 일본에 가 있던 세한도를 찾아왔구나. 세한도를 그린 건 김정희인데 세한도를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동을 주는 건 손군 자네구나. 이런 글을 써요. 그 글을 받아서 손재형 선생이 중국인 학자 16명의 글 뒤에 또 붙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세한도는 개성 출신의 사업가이자 수집가인 손세기 선생이라는 분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세기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손창근 선생이 이 작품을 물려받게 됐고요. 이분이 바로 올 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작품을 기증을 했죠. 여러분, 이 세한도는요, 추사 김정희가 그림을 그린 뒤에 10명의 소장자를 거쳤습니다. 중국을 갔다 오기도 했고요. 일본인 주인을 따라서 일본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국보 180호로 지정된 세한도의 가치는 1844년에 그려진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흘러온 170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함께 축적이 돼서 그게 스토리가 되고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보 세한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윤복의 미인도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인도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남짓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수집했죠. 그것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곳이 서울의 간송미술관인데, 이 간송미술관이 2014년, 13년 정도까지 매년 봄, 가을에 2주씩 특별전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2008년도 요 무렵에 신윤복의 미인도가 몇 차례 전시가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매니아들이나 전문가들이 찾긴 했지만 일반적인 보통 대중들까지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에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정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팩션 소설인데요. 역사적인 사실과 상상력을 가미해서 쓴 그런 소설인데, 바람의 화원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끄니까 바로 TV 드라마에서 이 바람의 화원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TV에서. 이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주인공이 김홍도와 신윤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윤복이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남장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똑같이 남장 여자로 등장을 하는데,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미인도도 그렇고 다른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대단히 섬세하고 색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아름답죠. 야, 어떻게 조선시대 화가 중에 이렇게 색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혹시 여자가 아닐까? 신윤복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림을 놓고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을 하죠. 남장 여자로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과감하고 도발적인 상상력이었으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물론 신윤복은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한 소설, 드라마, 영화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끄니까 그 이듬해 2008년에 간송미술관에서 미인도 전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린 거죠. 그 전에는 전문가들 정도, 고미술을 좋아하는 마니아 정도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이런 도발적인 상상력의 작품과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수집가의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미인도가 완전히 인물화의 명작으로 대중들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